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김경수 복권, 왜냐면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과연 김경수가 그 특사에 해당할 것인가. 김경수가 2022년 말에 사면이 됐습니다. 이 드루킹 김동원이 바둑이라고 불렀던 김경수, 여론 조작을 했던 김경수, 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이 민심을 왜곡했고, 이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를 했고, 이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이 주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던 그 김경수가 2022년 말에 사면이 됐습니다. 누가 사면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권을 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경수가 혹시 복권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독 해가지고 내주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복권 제외 가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첫머리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단행할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심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통상적으로 평상시라면 야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걸 합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사면을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야당에서 추천을 안 했다. 야당에서 김경수 복권을 얘기하지 않았다. 야당이 어딥니까? 바로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재명 당에서 김경수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실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김경수를 복권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판단해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바로 동아일보 보도의 요지입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뭐 어떤 거냐, 결국에는 그동안에 계속 이 김경수 복권 이런 얘기들이 이 정권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김경수 복권 안에 대해서 검토를 뭐 진지하게 했든지 대충 했든지 아니면 그냥 구상만 했든지 이 김경수 복권이라는 그걸 갖다가 아예 원천 배제하지는 않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나중에는 언젠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여러분들 김경수는 2022년 12월 달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해주면은 언제라도 이제 그 피선거권이 생겼기 때문에 언제라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복권을 하지 않으면 그 문재인의 최측근, 문재인의 복심, 드루킹 김동원이 바둑이라고 불렸던 그 김경수,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김경수, 여론 조작,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했던 그 김경수가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선거권이 없다는 얘기는 뭔 어디 구청장 선거든 어디 군수 선거든 어디 군의원 선거도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대선에 나가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런데 복권을 한다는 것은 이 김경수한테 그런 자유를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권리를 다시 안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그리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위험하고 여러모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법무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막상 그 광복절에 닥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어떤 것들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김경수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라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 김경수가 복권됐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유리함, 이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 김경수가 복권이 됐을 때, 김경수가 피선거권이 다시 생겼을 때 이 이재명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1급 체제에서 이 김경수와의 경쟁 체제로 바뀌고,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이런 야당 대표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이 이재명이가 갈수록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김경수가 결국에는 이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이 더불어민주당을 접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착각이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이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정권 안팎, 내부, 외부, 그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경수 복권설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광복절 특사에서만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김경수를 사면시켜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김경수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김경수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작, 민심 왜곡을 했던 자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사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 사기의 결과로 문재인이 당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로 확정 판결 받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징역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 5달 남겨놓고 이제 사면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이 김경수 사면을, 김경수 복권을 요청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돌아오면, 김경수가 와서 친문 세력을 규합을 하면, 그 친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반명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비명이란 게 이제 소멸됐지 않습니까? 다시 근데 친명 대 친문 내지는 친명 대 반명으로 이렇게 대립한다. 이재명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친문 세력들이 이 이재명한테 또 체포되는 거 가결 거기다가 찬성을 하게 될 경우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은 도대체 저 김경수의 복권을 요청할 리가 없습니다. 저 이재명 1급 체제인 이재명 당도 김경수 복권을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확률은 0%입니다. 근데 김경수 복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저 윤석열 정권 주변 내지는 그 정권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 다른 사람을 사면하고 다른 사람을 복권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김경수는 과거식으로 따지면 정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또는 사기를 치려고 시도를 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따지면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대역죄인을 갖다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그 다시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누리도록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복권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걸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배신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김경수의 죄상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를 사면했을까? 정치적 형평성? 그때 당시에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인사들을 갖다가 사면해 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무게추를 좀 맞추기 위해서 김경수도 그냥 깍두기식으로 끼워 넣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김경수의 죄상은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적도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하기 전에 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도 있고, 여러모로 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뭐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전직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원수였고,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위상, 정치적인 상징성, 그 다음에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그 다음에 국내
그 세계 금융위기 이런 거, 대통령 재임 시의 그런 공적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글쎄 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경수가 국내 정치 발전에 그 무슨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김경수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김경수가 정치 경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 무슨 공적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김경수를 우리가 왜 예우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김경수를 왜 사면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김경수를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일선상에 놓고 사면을 해주면서 마치 무슨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깍두기식으로 김경수를 끼워 넣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김경수가 그럴 만한 정치적 위상이 있는 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문재인의 수하입니다. 문재인의 수하, 노무현의 수하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대체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고 무게가 있다고 김경수가 무슨 지지층이 있다고 김경수를 사면해 줬냐 그 말입니다. 김경수의 그 죄목 자체가 정말 불경한데 어떻게 그걸 사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면을 결정한 그 정치적인 그 계산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다. 말 그대로 오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저를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현재 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카드를 계속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이런 카드를 지금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정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문재인의 충신입니까? 만약에 김경수를 복권시켜주지 않습니까? 김경수 사면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판에 김경수를 복권시킨다? 김경수가 피선거권을 다시 갖도록 만든다? 김경수가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경수가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준다? 저 김경수가 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문재인의 충신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런 오해를 자초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뭐 저번에 이재명이하고 만나기 전에 함성득을 통해서 이재명의 대선 도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실 인선에서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선 도전에도 뭐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이를 객관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탄핵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감정 있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뭐 이재명이 싫다. 그럼 국내외 한동훈 대표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도 싫습니다. 이재명도 싫고 한동훈도 싫습니다. 국내임 소속의 대통령이지만 국내임의 당원이지만 국내임의 당대표 자기와 함께 검사 생활했던 한동훈은 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의 거의 대다수지 않습니까? 정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김경수의 사면에 의해서 김경수 복권을 만지작거렸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걸 만지작거린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재임 중에 김경수의 정치적 활로를 열어준다고 한다면 김경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그리고 또 김경수 복권을 놓고 그 무슨 정치적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총선 이후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난 2년을 돌이켜봤을 때 그런 정무적 감각이 용산에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계산, 그런 어떤 정략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지난 2년을 다시 돌이켜봤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용산의 자충수가 되고 오히려 용산의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용산이 대통령실이 대통령 본인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정말 이 외교 안보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정말 이 배우자 관리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과거 지지층, 현재 지지층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김경수를 만약에 복권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우파 지지층 사이에서 어떻게 낙인 인식되느냐, 어떻게 인식되느냐, 정말 문재인의 충신이다. 문재인의 마지막 충신, 문재인의 진짜 충신, 좌파 선봉장, 진보 오야붕, 정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수 지지층마저 이탈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여러분들 예상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김경수 복권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깔아앉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저 정권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정권 주변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냐면 이 김경수가 지금 현재 저 1극체제, 이재명 1극체제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김경수가 저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마치 뭡니까? 미꾸라지들 사이에 매기를 풀어놓은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재명,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확대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투표율도 엄청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역동성이 없다. 저기는 무슨 활기가 없다. 그런데 김경수랑 경쟁자가 들어옴으로써 이 안에서 내부 경쟁 체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과 김경수가 이 친명과 친문이 싸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글쎄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김경수 복권은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문재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2022년 3월 달에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찍었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의 재집권을 정말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코로나 와중에 다들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김경수 복권은 그런 당시에 그런 국민들의 민심, 그 다음에 투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선출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런 것들을 깡그리다 무시하는 거다. 일단 그게 바로 배신의 정치다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뭐 유리하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 그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유죄 확정된다면 저 당은 대선에 임박해서 후보를 못 내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석이 많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선거를 치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나 이 재정적으로나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이재명이가 유죄를 받게 되면, 특히나 이 공직선거법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근데 이 지금까지 재판 지연 이런 전술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이 정말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선에 임박해서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한 후보를 낼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리스크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표 개혁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되고, 지지층을 확대해야 되고, 지지세를 결집해야 되고, 정책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인재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 수많은 선결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2007년 대선 때 그때 당시에 여당 지지층, 열린우리당 지지층, 열린우리당은 이미 2007년에 없어졌습니다만, 노무현도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동영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동영이 한 26%인가 득표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에 여권 지지층이 질이 멸렬했지만 정동영이 26%를 받았다는 것은 호남에서 그다음에 호남 춘향민들이 정동영을 찍어줬을 뿐 기존에 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한테 표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정동영한테 표를 안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냐면 마땅한 사람이 아니다, 탐탁치 않다, 정동영은 대통령 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사례가 또 언제 있었냐면 2017년 대선 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 그때는 뭐 탄핵 바로 직후라서 그랬던 것도 있고, 이 홍준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것도 있고, 이 홍준표가 워낙에 비호감이었던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득표율이 홍준표가 한 24% 정도 됐습니다. 안철수가 한 20% 정도 됐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의 득표율 합이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의 원래 득표율이었을 텐데, 홍준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가 어쨌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득표율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이가 대선에 임박해서 무너진다?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를 내더라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리스크의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왜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그 이재명의 대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자처하는 겁니까? 자처한다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까? 왜 그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과 김경수가 싸움은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복권돼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과 김경수가 싸운다? 그래서 그러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국민의힘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김경수 몸값 올려주는 일입니다. 김경수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는 일입니다.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기 전까지 이재명과 김경수가 싸우면 이재명이가 손해겠습니까? 김경수가 손해겠습니까? 이재명이 손해입니다. 이재명과 김경수가 싸우면 이재명이 이익입니까? 김경수가 이익입니까? 김경수가 이익입니다. 김경수하고 이재명이가 동급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수의 몸값을 키워주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런 정치적 계산을 대체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정권에 그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혹시나 되지도 않는 그런 계산 능력으로, 그런 머리로 정치 고수인 양 자처하면서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자가 이 정권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자를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을 만든 민심을 배신하는 결정을 하도록 꼬드기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그 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 그 자야말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이간질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결정은 지금 현재 결론은 안 났으니까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그 위험한 생각이 정말 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일찌감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인 술수, 정치적인 계산, 말 그대로 정략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가 복권된다면 이재명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구독,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